안녕하세요. 한국인들과 카르다노를 이어준 다리 코리아풀입니다. 브라질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투자자산 그리고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암호화폐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역할도 따로 구분되어 관리된다 합니다. 투자 자산으로 활용될 때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따르게 된다 하며 거래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의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지불수단과 투자수단으로 인정하게 된 브라질의 학교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한 카드 결제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 나라에서 암호화폐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지킬 수 있을 제도가 마련되고 암호화폐를 활용한 결제수단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 암호화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사용할 세대가 곧 올 거라 예상합니다. 월드모바일에서 미국 진출에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 스페이스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뉴햄프셔에 띄운 비행선의 통신망을 통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영상통화를 한 데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동형 소형 비행선에 대해 더 설명했습니다. 잔지바르에서 준비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비행선은 베이스 스테이션이 지상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비용이 더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면 소형 비행선은 컨테이너 트럭 하나로 어느 곳이나 이동시킬 수 있고 작은 사이즈의 바람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동 운행이 꼭 필수라 합니다. 월드모바일의 CEO에 따르면 미국에서 LTE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 면허 대역과 비면허 대역을 모두 활용하며 동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합니다. CBRS는 비면허 대역으로 클래스 B 등급의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CPI라는 면허가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운영될 에어노드는 CBRS라는 누구든지 운영할 수 있는 LTE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할 거라 합니다. 페이스북 통화 기능과 같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걸 확인했다 하고 이제 전화, SMS, MMS가 아이폰에서 테스트되고 작동되고 있답니다. 또한 아이폰에서 월드모바일 심카드가 지원되고 있고 곧 안드로이드도 테스트할 거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도 비행선을 사용한 통신망이 제공될 거라 합니다.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미국에서 월드모바일이 자체적인 LTE망을 제공하고 유저들은 월드모바일 심카드를 사용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미국의 땅이 넓은 만큼 통신망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이 많다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되고 월드모바일도 보다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월드모바일이 영국에서도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웨일스의 어느 캠핑장에서 스타링크 위성 통신망을 활용해 와이파이망을 제공한다 합니다. 고립된 지역에 광 케이블과 같은 인프라 설치를 하지 않고도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개인이 스타링크를 활용하고 지역 주민에게 와이파이망을 충분히 제공할 수도 있지만 월드모바일은 B2B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월드모바일과 같은 통신 인프라를 Decentralized Wireless, 즉 탈중앙화 무선 통신이라 부릅니다. 10월에 공개된 메사리 리포트에 의하면 월드모바일은 각종 무선 통신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DY 네트워크로 분류된답니다. 메사리 리포트에는 통신망 공유 경제가 도입되기 위해 세 가지 기술이 이미 확보되고 도입되고 있답니다. 첫째로 아이폰 13부터 지원되기 시작한 eSIM 기술은 누구든지 DY 네트워크로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답니다. 둘째로 방금 말씀드렸던 CBRS 대역이 개방되어 누구든지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설명합니다. 앞으로 월드모바일의 수익성과 직결된 공유경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는지 지켜봐야 할 문제라 생각되지만 시기적으로는 적절한 사업이 분명하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히드라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 세베스찬 네이즐이 카르다노 서밋 2022에서 연설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다노의 목표는 열려있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것이라는 부분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유저와 수십억 건의 트랜잭션을 분산 네트워크에서 처리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합니다. 세바스찬은 우리가 포커 게임을 하던지 빵을 사 먹던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할 때 모든 거래가 꼭 글로벌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착안해 거래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답니다. 즉 소수의 인원끼리 거래한 내용보다는 합의된 최종 결과만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레이어 2 히드라 헤드 안에서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최종 결과만이 레이어 1에 기록됩니다. 앞으로 레이어 2의 히드라 노드는 레이어 1의 카르다노 노드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질 것이라 합니다. 현재 사용자들이 레이어 1에 배포된 D앱을 레이어 1 카르다노 노드를 통해 사용하듯이
레이어 2에 배포된 디앱은 레이어 2 히드라 노드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 합니다. 히드라는 레이어 1과 같은 장부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레이어 2를 사용할 수 있을 거랍니다. 현재 IOG는 옵시디언 시스템과의 협력을 통해 히드라 지불 API를 개발하고 있고 히드라 헤드를 보다 쉽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방식이 도입되고 있답니다. 공개된 히드라 지불 데모 영상을 보면 0.145초에 52개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358TPS 처리 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드라는 스위치를 켜듯이 한순간에 카르다노의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강조합니다. 다양한 활용 사례가 개발되고 연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히드라는 오픈소스로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된답니다. 그리고 히드라 지불 API를 사용하는 웹앱을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테스트 영상도 공개되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는 2명의 히드라 헤드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레이어 2 거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열어놓은 히드라 헤드 하나가 존재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웹앱이나 어플은 오픈소스로 개발되고 있는 히드라 지불 API를 통해 히드라 헤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API가 출시되면 훨씬 다양한 사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카르다노 서밋 2022에서 코티의 CEO가 제드 스테이블 코인 런칭에 관련해 연설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풀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드 1.1.1, 1.2, 그리고 1.3이 출시된 그 이후의 방향성이 언급됩니다. 미래에는 제드가 하나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는 목표가 있답니다. ADA만 담보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랩드 비트코인 또는 랩드 이더리움과 같은 자산도 담보물로 사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성되고 있답니다. 첫 단추를 잘 꿰게 된다면 카르다노의 TVL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발언합니다. 이머고에서 발행할 USDA 스테이블코인 서비스가 처음 출시되면 KYC가 확인된 미국 거주자들만 미달러를 USDA 스테이블코인으로 발행할 수 있답니다. 즉, 처음에는 미국 거주자들만 기존 금융권과 암호화폐 생태계를 쉽게 넘나드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USDA 스테이블코인은 카르다노 네이티브 자산이기 때문에 민스왑, 썬데이스왑, 그리고 윙라이더스와 같은 여러 카르다노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며 미국 달러 그대로의 가치로 사용될 수 있답니다. 찰스가 자신이 꿈꾸고 있는 리얼파이 생태계를 설명할 때 항상 스테이블 코인이 언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미국 달러를 담보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발행될수록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의 시민들은 카르다노를 사용하기만 해도 한순간에 전세계 금융권의 유동성이 연결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드 그리고 USDA가 출시될 2023년 1분기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찰스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르다노가 ATH에서 90% 정도 하락한 점에 대한 질문에 찰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줌이 90% 하락하고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오르는 일은 주기적인 현상이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루어진 인터뷰가 줌을 통해 진행되듯이 제품의 유용성이 제일 중요하다 설명합니다. FTX 사태를 언급하며 탈중앙화가 더더욱이 필요해진 시점이라 합니다. 암호화폐가 태어난 계기를 상기시키며 국가, 기업, 사람을 넘어 프로토콜 수준에서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만들어지고 사용된다 답합니다. 또한 카르다노의 트랜잭션과 디앱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합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지만 찰스가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질문에는 현재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와 네트워크의 활동량은 찰스가 주도하고 있지 않고 순전히 커뮤니티에 의해 성장하고 있답니다.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에딘버그 탈중앙화 지표를 개발한 것을 언급합니다. 비트코인이 사토시의 손을 떠나 성장하고 있듯이 카르다노도 이미 커뮤니티의 주도하에 성장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모든 크립토 창업자들이 자신들이 만든 크립토가 제일 탈중앙화되어 있다 주장하지만 일반인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는 카르다노의 개발 철학을 소개합니다. 찰스는 자동차 시장을 비유하며 소비자들이 제품을 판단하기 쉽도록 각종 규제가와 평가기관이 존재한답니다. 카르다노는 대학과 학술적 연계를 통해 논문이 발표되고 peer review라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학술적 검증을 통해 카르다노가 사용하는 기술이 평가되었고 검증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찰스는 암호화폐의 가치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온다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코인을 만들어 발행한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가치가 없지만 이제 엘살바도르와 같은 나라가 암호화폐를 포용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다양한 금융 시스템이 기관과 사람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프로토콜로 표현되고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 흐름은 멈출 수 없게 될 거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한국인들을 위해 최저 수수료를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풀 스테이킹 풀의 에이다를 위임하셔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르다노와 한국인들을 이어준 다리 코리아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